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90요. 90이요? 네,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신 이유가 어떤 거세요? 힘들가 보고 싶어요. 아, 흰둥이가 보고 싶으세요? 네, 할머니가 키우던 개예요? 네. 할머니께서 매일 찾는다는 그 이름, 흰둥이. 얼마큼 보고 싶어요,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서.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의 사연을 듣기 위해 향한 곳은 강원도 양양의 한 요양병원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동물농장. 한눈에도 병환이 가벼운 것이 아님이 짐작됐다. 병원 생활만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는데 뭐 인공관절 수술하셨는데 폐혈증이 오셔가지고 이제 치매도 조금 오시고 그런데도 그 흰둥이는 꼭 기억하셔가지고 흰둥이 좀 꼭 찾아주세요. 잃어버리셨나요? 아픈 와중에도 항상 흰둥이 걱정뿐이었다는 할머니. 녀석은 할머니의 유일한 벗이자 가족 그 자체였다고 한다. 5가지 키웠는데 내가 밥을 못 먹어도 새끼 낳다가 미역국 끓여서 밥을 주고. 제작진에게 그런 흰둥이를 꼭 찾아달라는 할머니의 부탁. 녀석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단지 병환 때문만은 아니라는데 둘이 함께하던 시골집으로 향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걔는? 산에 있어요 지금. 산에 있어요? 네. 지금 녀석이 산에서 살고 있다? 저기. 산에 있어요? 저 멀리 숲을 속에 숨어있는 흰개가 바로 할머니께서 애타게 그리워해온 흰둥이. 이리 와. 가까이 있는데 안 오는 어떡해라. 거예요? 이리 와. 어휴 우리 애기 이리 와봐. 어휴 이리 와. 어디 갔다. 이리 와. 하지만 큰딸 춘복 씨의 목소리가 들리자 더 깊숙한 곳으로 황급히 몸을 숨기는 녀석. 극도로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원래 저랬어요? 아니요. 안에서 키우던 갠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대체 그동안 흰둥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병원 다니고 그러니까 저 집에 맡겼죠 이제. 그래서 돈하고 뭐 사료 같은 거 사드리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애가 없어진 거예요 산으로. 수술 후 할머니의 병환이 깊어지고 병원에서의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서울에 있던 가족들은 할머니 댁 인근으로 흰둥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녀석은 새 가족에게 정을 붙이지 못했고 할머니가 보고픈 마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와버린 것. 지난 4년 녀석은 할머니를 찾아 헤매다 그렇게 졸지에 마을을 떠도는 유기견이 돼버렸다는데 진 할머니를 못 잊겠지. 진 할머니가 있으면 어떨라는지. 오기는 저 집에도 뱅글뱅글 돌고 저 겨울기 이제 눈이 하얗게 오고 이러면 저 산소에 올라가서 이 집을 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그렇게 지저대요. 안 떠나다. 올 봄에도 저기 올라가서 이렇게 울고 짖고 막 그래요. 진짜 너 흰둥이를 입양한 사람들도 다시 데려오려 애를 썼지만 불가능했다. 새 가족들마저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게 된 후 흰둥이는 진짜 떠돌이개가 되고 말았다는 것. 새로운 사람들 품에서 잘 살고 있으려니 할머니의 가족들 역시 꿈에도 녀석의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다. 절대 그렇죠. 게다가 기류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녀석은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져만 갔다는데 약간의 인기척만 느껴도 두려운 듯 도망치기 바쁜 모습. 또 혹시 할머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우리한테 또 않을까요? 피해를 줘. 꼭대기 올라앉아서 짖고 유리를 자꾸 파고. 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그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홀로 견뎌야 했을 기류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을 터.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날이 갈수록 깊게 골마갔던 모양이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다든 흰둥이. 들어갈 자기 수가 입장에서 없잖아요. 2번이나 버림받았다 예.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의 손길을 철저히 거부하며
오직 할머니의 집 주변만을 맴돌아왔다고. 나무를 얼마나 의심을 한다고 걔가. 할머니만 따랐어요? 그럼. 저건 못 붙들어요. 저기 들깬데 뭐. 낯선 제작진의 등장이 녀석을 더 두렵게 만들진 않았을지 우선 카메라만을 두고 녀석을 조금 지켜보기로 했다. 잠시 후 사람의 인기척이 사라지자 할머니 댁 마당으로 조금씩 다가오는 흰둥이. 그러더니 익숙한 듯 입구 쪽을 바라보며 자리를 잡는다. 할머니와 함께 지냈던 오래전 그날들과 다름없이 홀로 남겨졌던 지난 4년 동안도 흰둥이는 항상 이곳을 지켜왔다는데.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가끔은 뭔가에 홀린 듯 반갑게 달려나가 보기도 하고 눈길이 이리저리 무언가를 분주히 찾아 헤매기도 하고 그러다 아닌 것을 깨달으면 다시 이곳에 돌아와 자리를 잡고 집을 지킨다. 이러길 벌써 4년. 흰둥이는 그렇게 빈 집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 흰둥이 봤어요? 네, 흰둥이 봤어요. 흰둥이 잘 있어요? 네, 잘 있어요. 보고 싶으신가 봐요. 네.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볼 수 있다면 원이 없으련만 또 마음으로 느끼시겠죠. 할머니 역시 하루하루를 흰둥이 걱정으로 보내고 있었다. 흰둥이의 사정을 안 뒤부터 큰딸 춘복 씨가 며칠에 한 번 이곳을 다녀가고 있다. 더 이상 배라도 골치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다른 집에서 잘 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조용히 마당에 자리를 잡는 녀석. 먹이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한 끼를 먹더라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어. 한참 만에야 먹이에 조금 입을 대보는데 그것도 잠시. 또 어디선가 인기척을 느낀 것인지 이리저리 눈치를 보더니 이내 서둘러 숲을 속으로 다시 몸을 숨긴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주변에 어둠이 깔리자 흰둥이가 다시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 기온이 뚝 떨어진 밤 처마 밑이라도 자리를 잡으면 좋으련만 흰둥이는 그렇게 밤새 집 앞을 지키며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곧 날까지 더 추워질 텐데 하루라도 구조가 시급한 상황. 날이 밝자마자 구조 작업을 서둘렀다. 아, 저예요? 사연을? 아, 이거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아, 경기를 잔뜩 하겠네. 엄청 들고. 그물망 하나 해갖고 가고 작전을 세우는 구조팀. 길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할머니의 집 주변은 사방이 뚫려 있어 퇴로를 완벽히 차단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가능한 모든 곳에 그물을 설치하고 흰둥이가 마당 쪽으로 나오는 집 뒤편 공간에 대형 포획틀을 놓기로 결정했다. 먹는 것도 잘 안 먹는 애라서. 흰둥아 보고 싶다. 어떡해. 흰둥아 보고 싶다. 녀석을 유인하기 위해 주변의 할머니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틀어놓았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 흰둥아 보고 싶다. 흰둥아 그렇게 보고 몇 싶다. 시간이나 흘렀을까. 흰둥아 일로 와. 마침내 왔어 다시 할머니 댁을 지키러 산에서 내려온 흰둥이. 마당으로 나가기 위해선 통로에 놓인 포획틀을 통과해야 하는데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흰둥아 보고 싶다. 소리가 들리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이끌려서일까. 어쩔 줄 몰라요. 잠시 후 흰둥이가 포획틀 안으로 드디어 들어섰다. 당겨 어떡해. 하지만 어떻게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밖으로 도망친 녀석.
아쉽게도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저러면 말았다. 이제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완전히 네, 알죠. 조그만 소리에도 조그만 동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도망가면은 그거 이제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덧 주변엔 어둠이 깔렸다. 자정이 넘어서고 있었지만 흰둥이는 그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흰둥아 보고 싶다. 마침내 녀석이 다시 마당에 나타났다. 이번만큼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서서히 포획틀 주변으로 다가오는 흰둥이. 그리고 드디어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정중앙까지 들어온 녀석. 온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기고 마침내 포획 성공. 바로 조용히 기다리고 오랜 보라는 기다림이다. 거죠. 힘겹게 흰둥이를 구조할 수 있었다. 할머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두렵기만 한 녀석. 겁에 질려 사방을 뛰어다니며 울부짖는데 빠져나가겠다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 한참 만에야 힘이 빠졌는지 겨우 진정은 됐지만 여기저기 얼굴에 상처가 나고 말았다. 많이 놀란 듯 녀석은 계속해서 작게 떨고 있었는데 흰둥아, 흰둥. 소식을 듣고 큰딸 춘복씨가 한달음에 달려왔다.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얼른. 하지만 마음에 자리한 상처가 왜 그랬어? 생각보다 더 깊었다. 엄마한테 와. 이리 와. 이리 와. 정말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알았어. 응? 많이 미안해. 엄마가 많이 미안해. 미안해. 눈물로 그간의 일들의 용서를 빌어보지만 흰둥이는 아직 사람의 손길도 목소리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듯했다. 오랜 시간 길 위의 생활을 해온 녀석인 만큼 날이 밝자마자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부터 확인해 봤는데 사람을 지금 많이 지금 두려워해요. 네. 많이 이렇게 좀 몰리기도 했었고 많이 이렇게 쫓기기도 했었고 또 한 분을 더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감정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수의사. 그동안 힘들으면 좀 진정이 될 거예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흰둥이. 겉으로 보기에 몸에 큰 상처는 없지만 바깥 생활로 각종 질환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만 한데 그 심장사상충 한 1, 2기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장기 상태를 봐서 치료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자칫 조금만 더 늦었었더라면 상당히 위험할 뻔했다. 꿈에도 그리던 흰둥이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할머니의 마음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혹시 흰둥이가 자신을 못 알아볼까 걱정이 앞선다는데 흰둥이가 못 알아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매일 기다렸는데. 저 멀리에서부터 녀석은 쭉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흰둥아. 자신을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흰둥이의 표정이 한결 편안하게 바뀌기 시작한다. 드디어 4년여 만에 처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게 된 할머니와 흰둥이. 왜 이제 왔니? 응? 네 보고 싶어서 내가 혼난대.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했죠?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 어찌 그 고단한 세월을 보냈을는지. 어떻게 살았니? 응? 잘해서 살았니? 편안해 보여. 아팠던 것 다 나으라고 조용히 녀석을 어루만져 주신다. 미안하다. 네 진짜 못 찾아서.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던 서로를 서로의 품에 안아보는 할머니와 흰둥이. 하지만 흰둥이의 치료를 위해
잠시 동안은 또 헤어져 있어야 한다. 이제 인사해요, 흰둥이랑. 흰둥아. 할머니는 흰둥이를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다. 흰둥이 역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인지 불안한 듯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맴도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 잠시 어쩔 수 없는 이별을 선택했다. 앞으로는 큰딸 춘복 씨가 서울에서 흰둥이를 맡아 기르며 자주 이곳에 녀석을 데려올 예정이다. 그렇게 흰둥이를 태운 차가 출발하고 저만치 사라질 때까지 할머니의 눈길은 오래도록 그 길 끝에 머물러 있었다. 주인을 잃은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고 홀로 할머니의 빈집을 지켜온 흰둥이. 녀석이 그토록 찾아 헤맨 것은 언젠가 그리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아닐까.